네, 지난 시간 그 막걸리와 파전. 네. 네. 막걸리와 파전이 전이었죠. 전과 네. 그리고 막걸리 얘기를 하면서 음식 그 편을 다뤘었습니다. 그 뒤로도 다행히 좀 비가 좀 몇 번 와가지고 좋은 강물 좀 덜었어요. 그리고 산불 걱정도 좀 덜게 됐는데 조금 더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많이 더 내려야 될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20번째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20번째 이야기는 화면으로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청백리집 우산각 해가지고요. 네. 우산 얘기가 나왔어. 예. 네. 초가집이 하나가 쫙 있는데 예.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자전거 세워놨고 지금 네. 저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겠죠? 네. 저 정도 공원에 저도 집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전 들긴 싫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괜히 기웃거릴 것 같아요. 네. 공원 온 사람들이. 전 절대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 잠가놨어요. 아무튼간.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 지금 우산갓 공원 안에 이 모형으로 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전거는 아마도 여기 공원에 오신 분이 잠깐 세워 놓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산각이라고 하는 집 앞에 청백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청백리에 대해서 먼저 좀 찾아보고, 그 청백리라는 말 자체가 잘 이해 못 하시거나 어려우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청백리를 조금 소개를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량리 위에 있는 동네인데 사람들 생각하는 저희가 청자는 청량리의 청자인데 사실 예, 그래서 청렴결백하다. 참 이 어려운 말이죠. 굉장히 공무원들한테는 필수적인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도 중요한 지침이어야 될 텐데 한편으로 올가매는 것도 된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공사지만 아무튼 그쪽 생활하셨고 그리고 저희 형도 공무원이고 지방에서 얽어맨대요. 저 말이. 스스로의 행동을 얽어맨대요. 네. 그래서 지금 청백리는 고려시대 때부터 이제 있었던 걸로, 그리고 그렇게 청백리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어떤 절개와 청렴이 있던 사람들에게 또 벼슬까지 준 기록이 있는 걸 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청백리라고 불리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떤 사람들 스스로도 어떤 의지를 가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1981년도에 공무원들에게 주는 또 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게 또 현대에서도 있었네 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생활 규범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래야 한다라고 이제 부여되는. 사실 그 공적인 일에 뭔가 공적으로 일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안 챙기기는 쉽지 않죠. 예, 편치가 않죠, 그게. 일단 이해관계가 상충을 해요. 내가 공무원이고 무엇 하나를 봐줘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봐주거나 내가 지도를 해야 될 게 그 상대편 사람들을 이해관계가 상충을 해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상충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공무원이 해주길 바래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을 움직이려 드는 거고 거기에서 금전이든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든 영향을 주려고 하고 그거에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되거든요, 환경이. 저희가 그 구나 관계된 쪽에 회의를 하러 가도 보면은 좀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너무 대립하다 보면 거의 회의가 아니라 그냥 양쪽의 의견만 듣고 오는 이런 회의를 뭐하러 하지? 예, 그렇게 된 경우가 사실 많은데, 그거를 양쪽에서 편안하게 들어줘야 될 공무원들 입장이라면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겠다. 예, 편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정약용 선생님이 문민심서 안에, 문민심서는 그런 책이잖아요. 저희가 이런 관리들이 좀 지침으로 가져야 될 어떤 지침서? 목민관으로 보니까 그 양을 칠 때 그 목자할 때 목자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을 이제 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다스리는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이제 다룬 거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나라에서 주는 봉급 이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만일 받고 남은 것이 있더라도 집으로 가져가지 않으며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날에는 아무것도 지닌 것 없이 숙연히 떠나는 것이 진짜 청렴한 관리이고, 그 다음은 봉급 이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받되 바르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며, 받고도 남은 것이 있으면 집으로 보내는 것이 중급의 청렴한 관리이다. 가장 아래로는 전례가 있는 것은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받되 제가 먼저 전례를 만들지 않고 남의 것을 착복하지 않는 것이 하질이다. 아니, 하질만 해도 괜찮은데? 사실 자세히 이걸 읽어보면요, 하질만 해도 괜찮아요. 하기도 어려워. 네. 하질만 해도 괜찮은 건데. 그러니까 이 네. 다산 선생의 이 묵민간에 네. 얼마나 높은 단위의 이 진짜 청렴한 관리가 되는 거를 보여주는 정말 등급, 핵심 등급인데 야, 참 높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레벨이 높아요. 네, 높은 레벨이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우상각의 하정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 자리가 유관이라고 하는 분이 살았던 집터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념해서 우상각 이제 공원을 만들어 놓고, 공원 앞에 아까 그렇게 작은 네. 집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예. 그만한 집에 사셨던 건 아니고 그냥. 그러나 네. 아마 거의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거는 2명밖에 못 살고 9억도 옆에 지금 제대로 사이즈도 안 나오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옛날 초가집이라는 게 사실 한 칸이라고 하는데, 그 한 칸의 규모는 이 그 가로와 세로가 합쳐서 한 칸인 경우가 한 칸이고, 뭐 가로가 두 칸에 세로가 한 칸이면 두 칸 집이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그렇죠. 소규모예요. 일단 그 네. 방 하나가 있고, 네. 방 하나 옆에 네. 아궁이가 딸린 부엌이 부엌이 딸려가지고 있고. 하나가 예, 되고, 예. 그리고 치과는 뭐 알아서 뭐 하고, 예. 예. 그리고 나머지 한 칸에 방 하나가 더 있거나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초가 3간 이렇게 할 때 그 간은 3칸의 집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한 몇 메타의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왜 그 고시생들이 1인 원룸이라고 해서 왜 네, 자는 그렇죠. 방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좁은 데에 혼자 사나 들여다볼 수 있지만, 조선시대 때 그 3칸, 한 칸 요 정도의 규모랑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상당히 정말 검소한 집이다. 예. 저도 지금 사는 집보다 작은 집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그때 네. 그때 집을 이제 어쩌다가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내가 어떻게 저기서 살았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좁은데 어떻게 4식구가 살았지?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 복작복작 방에서 여자, 남자 따로 나눠서 왜 행사 때 그렇게 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좁은 집이다. 그래서 이 유관 선생을 조금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상당히 장수하셨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81세까지 관직에 올랐을 정도면, 지금도 81세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81세신데 집에만 혼자 계시는 게 조금 그렇게 하셔도 아직도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절절한 거 보면은 사실 유관 선생님도 아마 마음만은 아직도 청춘이시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하고 네. 지금하고 노화 속도하고 다르죠. 네, 건강 고령자 건강 상태하고 다르죠. 네, 그런 게 다르니까요. 네. 저 때가 이제 뭐 더 힘드셨겠죠. 네, 게다가 지금 보니까 교체기였네요. 교체기를 거치셨네요. 예, 상당히 오래 사셨고, 그래서 관민들이 오죽했으면 우리 이 유관 선생을 국노, 국가에서 정해주는 어떻게 보면 원로노인 이렇게 하면서 존경을 했다니. 사실 원로노인이라고 하면 우리 현재 지금 뭐 대한민국은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게 이제 만 65세가 넘은 분에 한해서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70세가 넘으면서, 그리고 당상관 이상의 정삼품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왕이 이제 이 지팡이 같은 것을 선물해 주면서 봉조하라고 하는 이제 직급을 주시면서, 당신은 이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원로십니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가끔 사극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왔었더라. 그 세조 다뤘던 거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가지고 아무튼 되면은
그 의자를 하나 나무로 된 네. 의자 하나하고 그리고 그 멋진 막 지팡이 그 긴 걸 하나 주더라고요. 네. 하물며 조선시대의 왕도 이렇게 70세까지 살아계시는 왕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조선 태조라든지 뭐 저희 잘 아는 영조 뭐 숙종도 조금 오래 사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고종 황제도 좀 오래 사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국노 이렇게로 뭐 받으시고 존경까지 받는다는 건 이 유관 선생의 그 장수와 그다음에 청빈한 삶 자체가 그분을 존경받을 수밖에 없게 했던, 지금으로 봐선 청년보다는 우리는 아 저렇게 연세 드셨는데도 꿋꿋하게 뭔가 국노 대접을 받는다, 저는 참 좋을 것 같다, 저도 존경에 마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설동역 잠깐 지도로 보시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여기 왕산로라고 살짝 써 있는데 이쪽이 청량리 방향이고 이쪽 반대 방향이 이제 저희가 동묘 동대문 쪽으로 가는 그 왕산로, 허위 장군의 이름을 따서 왕산로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동대문 우체국, 동대문 도서관 이쪽 지역이 현재의 우상각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도서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 옆에 있는 풍물시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재미나고 볼만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 아니면 여기를 방문하신 분들은 요 신설역 주변을 돌아보시면 참 재미난 곳이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정 선생님은 세종 당시에 우의정이셨는데 당시에 끝에 영의정, 우의정, 뭐 자의정, 삼정승이라 하면 이 정말 날아가는 새도 이렇게 떨어뜨릴 정도의 위세로 엄청났을 텐데 이분이 살았던 집은 우산각이다 라고 하니 얼마나 청렴하셨을까를 예측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지명들이 지금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용답동의 용답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동대문구와 그 종로구의 딱 중간에 있는 신설역이라든지 뭐 이런 역들이 현재는 동해의 성격으로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전을 하고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 서울에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1000만 수도는 이제 옛날 일이고 지금 900만대에서 이렇게 앞쪽에 930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겨우 900만대다 보니까 서울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동이라고 해서 옛날의 동의 어떤 성격을 갖고는 있지만 이 인구가 2만 명이 안 되면 동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생각해서 행정동을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현재의 용두동과 신설동은 한 개의 글자인 용자와 신자를 따서 용신동만 남아있고 2개 동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 신설역에서 내렸는데 신설동은 어딜까 찾아봐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